전쟁을 보면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진 나라가 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 문장이 처음에는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왜곡된 정보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은 이란 핵 문제와 미국의 압박,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 경고, 그리고 미국 해양 패권 재확립이라는 이슈들을 엮어서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파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큰 전략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그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먼저 진나라가 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부터 짚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세계 언론이 전쟁 결과를 보도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 패턴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군사적으로 패배한 나라도 언론을 통해 승리나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자국민과 일부 국제사회에 퍼져나가요. 이긴 나라는 반대로 너무 노골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면 외교적으로 부담이 돼서 조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전쟁의 실상이 흐릿하게 전달돼요.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을 잃었는지, 어느 쪽이 목표를 달성했는지가 명확하게 보도되지 않아요. 각 진영의 미디어는 자기한테 유리한 프레임으로 보도해요. 중립을 표방하는 언론도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독자나 시청자는 같은 사건을 다른 채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 이란을 둘러싼 상황이 딱 이 구도예요. 어느 나라 언론을 보느냐에 따라 이란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두 버전 중 어느 게 실제에 가까운지를 파악하려면 선언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를 봐야 해요. 이란 핵 문제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란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완전한 포기를 선언하는 것. 둘째, 이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양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요구가 얼마나 강경하냐면 단순히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핵 능력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통첩이에요. 60일이라는 시한도 중요해요. 미국이 이 요구를 60일 이내에 결정하라는 시한을 제시했어요. 외교 협상에서 이런 강경한 시한을 제시하는 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에요.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거예요. 60일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있다는 의미예요. 이란도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지금 중동 정세의 핵심 변수예요. 이란이 처한 상황을 경제적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제재가 얼마나 이란 일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협상 압박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이란은 석유가 많은 나라예요. 석유만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으면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국제 제재로 석유 수출이 막히거나 크게 제한되면 이란 경제가 흔들려요. 이란 정부가 복지를 줄이고 보조금을 삭감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요. 이란 내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정권이 불안해져요. 이란 지도부는 이 국내 불안을 외부 위협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 국민들이 외부적에 대한 분노로 내부 불만을 덜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핵 이슈가 국내 정치 게임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요구를 수용하는 거예요. 핵 능력을 포기하고 우라늄을 양도해요. 이렇게 하면 국제 제재가 풀리고 경제가 숨통이 트이지만 이란 내부 강경파들한테는 굴복으로 비쳐요. 최고 지도자의 권위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협상을 끌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60일 시한을 무시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란이 써온 전통적인 전술이에요. 협상 테이블에는 앉아 있으면서 실질적인 양보는 최대한 미루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협상을 결렬시키고 핵 개발을 강행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스라엘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현실적인 생존 위협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군사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독자 행동을 실제로 감행할 능력이 있냐는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가 이란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거리에 도달하려면 급유 문제가 있어요. 공중 급유를 하거나 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라크 핵시설을 공습했던 전례가 있어요. 1981년 오시라크 원자로 공격이 그거예요. 그리고 2007년에는 시리아 핵시설을 공격했어요. 이런 전례를 보면 이스라엘의 경고가 단순한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중동이 안정되는 거예요. 중동에 미군을 대규모로 주둔시키는 건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중동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란이 핵을 가지면 중동 전체의 불안정이 커지고 미국이 더 깊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란 핵 포기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결과인 거예요. 미국 해양 패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홍해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국제 상선들을 공격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럼으로 상선을 공격하면서 홍해 항로가 위험해졌어요. 이에 미국 해군이 적극 개입했어요.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고 후티 반군 거점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미국 해군의 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어요. 홍해라는 전략적 수로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홍해 항로에는 전 세계 물동량의 상당 비율이 통과해요. 이 항로가 막히면 배들이 아프리카를 빙 돌아가야 해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크게 늘어요. 미국이 이 항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건 세계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해양 패권은 단순히 군함을 많이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 통신, 유지보수 네트워크를 갖추는 거예요.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움직이면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 병원선 등이 함께 움직여요. 이걸 전 세계 몇 개 해역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뿐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해군력을 키워도 이 전 세계적 운용 능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이란, 이스라엘, 홍해 이 세 가지 이슈를 연결해 보면 큰 그림이 나와요. 미국은 이란 핵을 막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존재하고 홍해가 자유롭게 열려 있는 상태를 원해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미국이 중동에 직접 군사력을 상주시키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란 핵 포기가 협상으로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도 억제되고 이란이 후티 반군 지원을 줄이면 홍해도 안정돼요.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란은 핵 개발이 주변국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봐요. 핵을 포기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요. 리비아는 핵을 포기한 뒤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어요. 이라크는 대량 파괴 무기가 없다는 게 확인됐지만 결국 침공당했어요. 이 선례들이 이란 강경파들한테 핵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진 나라가 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이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 이라는 협상 결과를 승리나 현명한 선택으로 포장할 거예요. 미국도 얼마나 관철시켰냐에 따라 성과를 강조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핵 위협이 줄었다는 관점에서 평가할 거예요. 같은 결과를 세 나라가 모두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슈를 볼 때 단일 언론의 보도만 믿지 않고 행동과 결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도 짚어봐야 해요. 사우디는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이고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예요. 두 나라는 종파적으로도 갈등 관계고 중동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엄청난 안보 위협이에요. 그래서 사우디도 이란의 비핵화를 원해요. 사우디는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자기네도 핵을 개발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어요. 중동에 핵 도미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미노를 막으려면 이란 핵 포기가 출발점이에요. 이라크 전쟁이 중동 질서에 준 영향도 이야기해야 해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뒤 이라크 내에서 시아파 세력이 커졌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라크가 적대적인 순위파 정권에서 자기네와 가까운 시아파 영향권으로 바뀐 거예요. 이란의 영향력이 이라크를 통해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 예멘 후티 반군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지대를 형성하게 됐어요. 이게 이란의 지역 영향력 확장 전략이에요. 핵은 이 전략의 최종 보험인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국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최후의 억제력이에요. 이란 경제 상황도 빠질 수 없어요. 국제 제재로 이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란 화폐인 리알이 크게 평가절하됐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일반 이란 국민들의 생활이 쉽지 않아요. 이 경제적 압박이 이란 지도부한테 협상에 나오게 만드는 유인이에요. 제재가 풀리면 석유 수출을 재개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란 강경파는 경제가 힘들어도 핵 포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핵이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란 내부에서 실용파와 강경파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의 관계를 짚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에 오바마 행정부 때 맺은 이란 핵합의 즉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어요. 이란은 그 뒤 핵합의 의무를 하나씩 위반하면서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어요. 그러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협상이 재개됐지만 타결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최대 압박 전략을 재가동하는 상황이에요. 이전보다 더 강경한 조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핵 활동 제한이 아니라 완전 포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이 왜 미국 입장에서 복잡한 문제인지도 이야기할게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하면 이란이 미국 시설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중동 석유가 막히는 거예요. 세계 석유 공급에 충격이 와요. 미국이 원치 않는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을 막으면서 외교 협상으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자 행동이라는 옵션은 이란을 압박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이기도 해요. 이란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중요해요. 이란의 핵시설들이 지하 깊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탄즈의 농축시설은 지하 8m 아래에 있어요. 포르도 농축시설은 산 아래 지하 90m에 있어요. 이런 시설을 파괴하려면 엄청난 위력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이런 폭탄을 갖고 있지만 포르도 같은 깊은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이게 이스라엘 달에 이스라엘 단독 행동의 한계이고 미국의 직접 참여가 필요할 수 있는 이유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힘의 균형에 관한 거예요. 중동에서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그 힘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가 지역 안정을 결정해요. 이란이 핵을 가지면 그 균형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걸 막으려는 거고 이란은 그 힘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이 게임의 결과가 앞으로 중동의 모습을 크게 바꿀 거예요. 중국이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복잡해요. 중국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에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 석유를 사줌으로써 이란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동 영향력 확장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도 이란 핵 문제로 중동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중국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편이에요. 이란이 핵을 갖는 것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모두 중동 불안정을 키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돕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유지하는 게 중국의 현재 입장이에요. 러시아도 이란과 협력 관계에 있어요. 러시아는 이란의 방공 시스템 S-300을 판매했고 핵 기술 협력도 해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이란과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란의 드론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러시아는 이란 핵 문제가 서방과의 또 다른 갈등 포인트가 되는 상황을 즐기는 측면도 있어요.
미국의 외교적 자원과 관심이 분산되니까요. 60일이라는 시한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고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고 더 강경한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이 이슈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이란 핵 문제는 20년 넘게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였어요. 60일이라는 시한이 해결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협상 라운드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중동 전문가들이 이란의 핵 협상 전술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이란은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핵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방식을 써왔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고 원심 분리기를 더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이 전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협상이 결렬되는 순간에는 이미 핵 능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협상 카드도 쥐고 핵 능력도 키우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이 이 패턴을 알면서도 협상을 이어온 이유는 군사 행동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란을 공격하면 중동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북한 선례도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패턴과 이란이 걸어온 길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핵 능력을 키우고 협박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국제사회의 주의를 분산시켜요. 북한은 결국 핵을 완성했고 지금은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는 상태에 있어요. 이란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냐는 질문이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북한에 대해서는 용인하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훨씬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란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고 이란 지도부가 이스라엘 제거를 공언해 왔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아무리 위협적이어도 이스라엘에 핵을 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핵 협상에서 검증 메커니즘 문제도 중요해요.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고 해도 실제로 포기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시설에 접근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감시단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특정 시설의 접근을 막은 사례가 있었어요. 우라늄을 양도한다고 해도 비밀리에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게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게 핵 합의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미국이 이번에 이란한테 훨씬 더 강력한 검증 메커니즘을 요구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에요. 검증 없는 약속은 무의미하다는 걸 JCPOA에서 배웠거든요. 이란의 대리 세력 문제도 핵 이슈와 연결돼 있어요. 이란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같은 대리 세력을 통해서 중동 각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이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미국 시설을 위협하고 친미 아랍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핵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 대리 세력 문제까지 해결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핵은 포기하되 대리 세력을 통한 영향력은 유지하려는 게 이란의 협상 전략일 수 있어요. 미국이 이 부분에서도 양보를 요구할지 아니면 핵만 먼저 해결하고 대리 세력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길지가 협상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를 어떻게 봐야 하냐면 어느 한 언론이나 어느 한 나라의 관점만으로 보면 안 돼요. 이란 언론만 보면 이란이 굳건히 버티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 언론만 보면 이란이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언론만 보면 군사행동이 임박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진 나라가 졌다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모으고 행동과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떤 선언을 했느냐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 무엇이 바뀌었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국제 뉴스를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말보다 행동을 보는 거예요. 선언보다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 원칙 하나만 갖고 있어도 중동 뉴스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떤 구조 안에서 나오는 건지를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국제 뉴스예요. 그리고 보이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잘 알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세요. 중동 정세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